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자. Paying attention to bad news. 나쁜 소식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기업의 경영자가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실제로 맙소사, 더 이상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나 가야겠어. 다른 일이나 궁리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려 든다. 또 고객을 잃게 되면 그런 오판을 하다니 그 고객은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라며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제품 실패나 고객을 잃은 것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동료들이 서로 핑계를 대고 발뺌이나 하려 하면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그나마라도 아무런 회의도 소집되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어떤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만약 거래하던 고객을 잃거나 경쟁사가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생각에서 지워버리자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나쁜 소식을 무시하는 것은 쇠퇴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편집 광만이 살아남는다. 는 인텔 회장인 앤드류 그로브가 쓴 책으로 이른바 시장의 주요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기업이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대개 중간 관리자들이다. 이들은 반드시 경영진이 그 나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영진은 때때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가장 늦게 알게 된다라고 말한다. 앤드류 그로브는 주요 변곡점에 대한 한 예로 1994년 말 펜티엄 칩의 초기 버전과 관련하여 인텔이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 차원의 대응이 늦었던 경험을 들고 있다. 당시 일부 칩들에 미미한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 인텔이 보기에 그것은 비교적 사소한 버그였기 때문에 단지 극소수의 사용자만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태에 대처했다. 이는 칩 설계상의 사소한 오류로서 90억 번 만에 한 번씩 나눗셈에서 근사급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당시 인텔은 그것을 일반적인 스프레드시트 사용자가 27,000년에 만에 한 번씩 겪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그저 결점을 보완할 방법만 강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사용자들은 그 사소한 계산상의 에러를 우려했다. 인텔의 일반 소비자들 또한 자기들의 PC 제품에 뭔가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에 크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 후로 인텔은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앤드류의 말처럼 시장으로부터의 맹렬한 폭격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력을 규합한 결과를 견뎌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인텔의 부품 교환 서비스에 응한 고객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그와 함께 대중의 분노는 일제히 가라앉았다. 엔지니어 출신인 앤드류 그로브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고객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 일반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처럼 한 달씩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즉 단 며칠 만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사방으로부터 무자비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뭔가 달라져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들 자신을 활짝 열고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고객들이나 변함없이 남아있을 고객들 모두에게 항상 우리 자신을 열어두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사기를 북돋아주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하위직 직원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기업의 구조가 본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이다. 대개의 기업 문화는 혁신을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가치 있는 실패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연히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하위직 직원들은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걸 망설이게 되며 대부분의 관리자들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업의 조직 구조와 기업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소식이 전달되도록 장려하고 또 귀담아 듣는 기업 태도의 변화는 조직의 상층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는 경영진은 나쁜 소식을 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나쁜 소식을 찾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처벌이 아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경영주들은 판매원들과 제품 개발자들의 말을 포함한 고객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결코 잠영종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1982년에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먼이 그들이 탁월한 저서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탐구에서 인용했던 대부분의 뛰어난 컴퓨터 회사들은 그 책이 출판된 이후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IBM의 메인프레임과 미니 컴퓨터 사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PC 업계에 의해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소형 미니 컴퓨터 제품으로 IBM의 메인프레임 아성을 무너뜨렸던 기업인 디지털 이퀴먼트는 자사가 많은 다른 컴퓨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장난감으로 치부했던 소형 PC에 의해 밀려나야만 했다. 왕사 역시 다가오는 PC 혁명을 예견하지 못하고 하드웨어 시스템 전용이 아닌 PC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자신의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 기업들은 그들의 고객들을 탓했고 유능하고 기민한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IBM은 1981년에
사내 비밀팀이 개발한 PC 제품을 발표하여 비즈니스 도구로서 PC의 표준을 확립한 회사였다. 그러나 그 후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주력 사업인 메인프레임 사업의 관점에서 PC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으로 IBM은 근본적인 기술 변화에 대처하는 데 늑장을 부렸다. 컴팩이 32비트 PC 제품을 맨 먼저 시장에 내놓도록 허용하고 나서 2년도 채 안 되어 IBM은 자사의 PC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15%로 계속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현재는 10% 선을 밑돌고 있다. 디지털 이퀴먼트는 고성능의 컴퓨터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명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PC 판매사인 컴팩에 인수될 때까지 PC 분야에서 악전고투해야만 했다. 왕사는 부도를 겪고 나서 간신히 시스템 통합 업체로 재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PC 업계의 예는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으로써 불행을 겪은 가장 최근의 본보기일 뿐이다. 1920년 포드는 저가 자동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었고 당시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계에서 포드의 위치는 무너지지 않는 아성으로 보였다. 그러나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1927년 5월경에 포드는 주요 자동차 생산 시설을 1년 동안이나 폐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생산 설비를 재정비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포드는 자동차 생산과 품질에 있어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1927년 이전까지 누렸던 압도적인 위치는 되찾지 못하고 있다. 1920년대 당시 포드에는 다가올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제안했던 그 엔지니어는 자신의 만용의 대가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말았다. 당시 포드의 경영자들은 새로운 제안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민간 항공기 산업 분야에서 더글라스 항공사는 DC 기종에 힘입어 보잉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 당시 더글라스는 프로펠러 엔진의 DC-7 기종 주문을 받는데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종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반해 보잉은 단 한 대의 주문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제트 엔진 방식의 707 기종을 개발하였고 이후 꾸준히 노력해 나갔다. 현재 더글라스는 보잉에 흡수되었다. 나쁜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비단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더욱 심각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는 계기가 된 진주만 공습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다루어 왔다. 역사가인 고든 프렌즈는 미국 군대가 정신적인 해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가능성에 관한 나쁜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태평양에 있는 해군 제독과 장군들에게는 급박한 전쟁 징후가 포착되었음을 경고하는 무전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암호 전문들은 하와이 주둔 병력들에게 혼란스러움만 안겨주었다. 전쟁 발발 직전 마지막 24시간 동안 일선 간부들은 임박한 공습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막연한 정보를 담은 서류철을 들고 명령 전달 체계를 따라 허둥대며 보고하러 다녔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모든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쁜 소식을 수집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 기술은 나쁜 소식을 모으고 전체 조직 차원에서 가능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